비트코인 왕자입니다. 자, 비트코인이 1%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모든 코인들이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순서가 딱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. 그죠? 알트 코인들이 이제 상승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이저 코인들이 가고, 지금 대장들이 사실상 제일 못 가요.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얘네 최초 대장인데 얘네가 오히려 못 가고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알트 순서가 알트 갔다가 이번에 메이저 났다가 대장들은 아직도 쉬어가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, 결국에는 그림을 다 이제 메이저들도 반등이 나와준다면 비트하고 이더리움도 같은 흐름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어제는 이제 오랜만에 리플이 반등을 줬어요. 거의 한 7.9% 반등을 줬는데 다시 한번 거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격, 예, 얼마에 내가 살 거냐, 이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, 늘 이제 요 부분을 이번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바닥으로 다 빠졌잖아요. 그쵸? 이게 다 빠져서 아직 제대로 된 상승장이 안 나왔는데,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겠냐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냐면, 자, 리플을 우리가 이제 요렇게만 보면은 반등을 잘 줬는데, 요거를 월봉으로 놓고 계산하면은 아직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과거의 흐름대로 본다면 이렇게 추세상 계속 이제 추세만 맞고 좀 움직여주고 있는 구조예요. 근데 장중에는 잠깐 이탈도 되고 뭐 반등도 나오지만은 큰 틀에서는 깨지지 않고 계속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를 포인트로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얘뿐만이 아니었고, 리플이 또 반등이 나오면서 스텔라루멘도 장중에 종가가 5.7%에서 마감이 됐는데, 리플하고 유사하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었다는 거, 여기에 좀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만약에 이제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가 270원이 넘어가 준다면 어떻게 될까? 자, 270원이 넘어가 준다면은 그림을 한번 본다면은 이번에 그 바닥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빠진 자리가 220원 자리거든요. 220원에서 많게는 200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눌리기는 하지만 다시 올라간다 이러면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가격대 형성이 바닥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져요.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지만, 신규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단타를 너무 수시로 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시장이 좀 어정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왜? 지금 이제 사서 또 빠지면은 손실이 바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스텔라는 270원 넘어가면 조금 안정세가 나올 것 같고, 리플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 이제 넘어가 줘야 돼요. 어제에 따른 반등은 바닥 탈출이면서 단기 저항이 좀 회복된 상태다, 여기죠. 960원짜리. 예, 그래서 960원 밑으로 안 눌렸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면서 다시 한번 끌고 가야 되고, 이번에 다시 좀 수익거리가 나온다면 1000원과 한 1050원 정도, 여기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단기로 놓고 봤을 때는 1050원만 놓고 계산했을 때 돌파가 잡혀준다면은 리플은 이제 다시 뭐 800원대는 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, 전체적으로. 자,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갔다 눌렸다를 반복해서 많이 해줬는데, 결국에는 뭐가 높아지고 있죠? 결국에는 네, 저점이 자꾸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리플뿐만이 아니고 모든 코인들이 다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뭐 너무 많은 단타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좀 시장이 하락하고 올라갈 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잘 체크를 하시고. 자, 오늘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퀀텀 같은 경우, 뭐 이제 중국 코인들은 이제 뭐 못 산다 했는데, 사실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
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, 상승세로, 그쵸?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퀀텀이도 이제 3월 20일 날 거래가 팡 하고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조정받았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죠. 그러니까는 이제 터졌을 때 가격이 7,500원짜리 정도인데 거기까지 아직 그 가격대가 내려오지 않습니다. 장중에 많이 빠졌을 때가 7,700원까지. 그죠? 자, 그렇지만 점점 바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무게를 좀 두고 퀀텀이도 지금 이제 9,000원짜리인데 사실상 이제 10,000원까지 다시 좀 돌파가 잡힌다면은 추가 시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이제 월봉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한번 그어서 놓고 볼 수 있겠죠. 그죠? 퀀텀이도. 자, 그러면 이제 퀀텀도 보니까 이때 하단 내려왔을 때 지켜줬고 이번에도 하단에서 지켜주고 있네. 그러면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싼 편이다라고 봐야죠. 그럼 이제 반등을 주고 전체적으로 좀 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2만원에서 2만원 초반대까지 반등이 가능하겠구나. 그러면 지금도 만원은 안 넘었으니까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. 그러면서 동시에 바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혹시라도 터져준다면은 많이 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가 거래 들어온 시점부터 잘 봐야 된다는 거죠. 리플이나 저기 스텔라도 마찬가지였죠. 그 이외에 많은 코인들도 똑같습니다. 자, 오미세고도 이제 3월 10일 날 거래가 크게 들어왔고 3월 20일 날 다시 거래가 들어왔죠. 그렇죠? 자, 네오코인 같은 경우도 3월 20일 날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모든 코인들이 수급이 다 들어왔습니다. 그렇죠? 이더리움 클래식도 3월 19일, 뭐 3월 18일 이 시점에 많이 들어와줬고, 그렇죠? 디카르고도 뭐 3월 28일 이 정도에서 거래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급이 이렇게 많이 하락이 됐다가 거래가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는 관심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결정적인 거는 그동안에 하락할 때 보면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뭘 갖다 봐도 그죠? 여기서 이제 작년 뭐 연말까지 막 움직이다가 바닥에 와서는 쭉 보니까 거래가 중간중간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죠? 이때도 그죠? 이제 점차적으로 그 거래 들어온 시점부터는 관심 있게만 봤다면은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았네 라고 우리가 한번 기준점을 세워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베이직 어텐션 토크 같은 경우에도 3월 13일 날 약간 그 기간으로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정도는 차이가 나요. 먼저 빠르게 됐는지 아니면은 늦게 됐는지. 근데 결국에는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방향 전환이 좀 나타났고 램코인도 정말 많이 안 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얘도 3월 21일 날 거래가 다시 들어오면서 지금 완만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이제 이런 코인들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4월 6일 날 보면 11%가 빠졌는데 마이너스 11% 하락했잖아요. 근데 이거 뭐 거래가 들어왔던 거래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터졌어요. 자, 그렇다라는 거는 뭐예요? 허매도. 팔기는 팔았는데 많은 물량으로 판 게 아니고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시장 하락되면서 물량이 없을 때 갖다 판 거죠.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저렇게 빠질 건 아닌데 오히려 찬스를 좀 줬다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죠? 3월 20일 날. 그러니까 이게 거래 들어온 시점도 비슷하고 지금 가격대 바닥권에 보면은 바닥도 안 내려오고 있고 요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그 리플하고 스텔라룸에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. 결국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스텔라도 그러면 스텔라루멘하고 리플은 메이저 코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이면서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왔다 이렇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메이저들의 조금 눈띄는 활성화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. 사실 이제 기존의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메이저 코인이에요. 시가총액 13조인데 얘도 이제 가격이 보시면 3월 1일 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에 좀 반영이 나타났죠.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리플하고 스텔라도 이제 좀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코인들도 좀 순환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알트하고 비트 코인 애들이 같이 간다. 자 같은 움직임 비슷한 움직임인데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는 뭐죠?
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막상 지금 안 가고 있어요. 상승했다가 조정까지만 받았고 이제 반등을 줄 듯 말 듯한 액션만 주고 있고,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일부 코인들이 재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적으로 봤을 때 선두를 치고 먼저 가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여져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트나 이더가 완전한 방향이 전환될 때까지는 나머지 코인들이 선두로 움직이고 메이저들 대장들은 후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현재 또 뭐 오늘 흐름도 아직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말 사이의 움직임도 괜찮을 것 같고, 자, 만약에 이제 주말 사이에 좀 변동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기 5천만 원에 대한 값이 이탈돼서 끝난다면은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. 5천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흐름 전환 이후에 5,200만 원까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열어두고 요거에 조금 대비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, 그 다음에 상승 주도가 뭘로 되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 영상 올리고 내일은 쉬고 또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